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영상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 만약 박종훈님의 가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모두 주식을 내다 팔고 현금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 제목부터 자극적이에요. 국제 질서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세계의 질서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거다. 지난 30년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세계화란 유례없는 것을 창조해냈고, 이는 기형적이었지만 동시에 풍요로운 시간이었다. 이 꿈같은 30년은 막을 내리는 중이다.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가 아니었던 80년대에는 이념 라이벌이었던 소련과 경제 라이벌인 일본이 있었고, 지금은 상상이 전혀 안 가지만 일본이 당시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 시총 상위가 대부분 일본 기업이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소련 3강 체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인다기보다 각계전투였고 이른바 블록화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1991년이 와버립니다. 미국이 홀로 슈퍼파워로 등극한 해죠.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했고 일본은 부동산 버블과 플라자 합의로 경제가 꺾여버립니다.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면서 동시에 세계의 질서를 재편해버리죠. 이른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는 특별한 30년이 시작된 건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국경이 사라진 경제 질서라서 생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계 각국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엄청난 생산의 효율화가 일어나죠. 원자재가 자유로이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것들만 모아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날이면 날마다 생산량은 늘고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화랑이 되고 노동비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건데, 돈에도 국적이 사라져서 달러를 아무리 풀어도 전 세계로 유통돼서 블렌딩이 되어버리고 임금이 가장 싼 중국에서 값싼 물건들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반발한 나라들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무너지는 결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져도 생산 원가는 계속 싸게 제공되는 매우 기형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었죠. 그러나 세계화는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 세계화가 뒷걸음질치게 된 원인은 바로 중국이죠. 세계화의 30년간 가장 큰 수혜국도 중국이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G2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이 오게 되죠.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이게 되고 이를 목격한 중국이 느닷없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과거의 중국은 도강양해, 즉 칼날을 숨긴 채 뒤에서 칼을 가는 게 기조였다면, 금융위기 이후로는 돌돌 피빈 거침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기조로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상대는 미국이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계화의 주축이었던 효율적인 생산체제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막 공장들이 철수를 하고 원자재를 무기화해서 수출하지 않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죠. 드디어 나라들이 효율보다는 국적을 더 따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든지,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중요한 자원들이 무기화돼가지고 지난 30년간 보지 못한 풍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세계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경제가 가열되면 물가도 오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미 연준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되는 시대는 지나갔죠.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시켜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돈을 몇 조 달러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단지 패권 국가의 양적 완화를 전 세계가 이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동시에 중국이 계속 값싼 생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국가들의 금리가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고, 기업들의 생산이 둔화가 돼서 과거에 비해 부족한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모든 것의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금리는 높아지고 물건은 부족하고 물가는 높아지고, 바로 현재의 모습이죠. 정말로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 세계화 혹은 블록화라는 경계를 칼같이 나눌 수가 있는가? 국가 간의 정치적인 긴장 상태가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결국에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회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근거는 과거에 블록화되었을 때는 자유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경계선이 명확했었죠. 물론 아직도 공산주의는 존재하지만 최소한 경제만큼은 돈의 논리를 인정한 자본주의의 노선으로 전 세계가 통일됐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족해지는 방향을 지향하는 국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면 금지한 나라도 돈을 못 버는 거고, 예를 들어 인도가 밀가루를 안 팔면 인도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협상을 위해서 카드로 썼던 거지 계속 안 팔고 가난해질 수는 없죠. 저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구도 역시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를 퇴보시키고 싶어 하진 않죠. 오히려 저는 국가 간의 경계보다는 정치와 경제 사이의 경계가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정치는 공산주의로 가고 경제는 자본주의로 확실하게 가야지 기업들이 날개를 펴겠죠. 지금처럼 계속 정치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두드려 맞으면 기업도 국가도 손해거든요. 정치는 뒤로 빠지고 기업들이 솔루션을 찾아내는 시대가 와야 한다. 중국이 전기차 브랜드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테슬라가 중국의 공장을 짓듯이 기업이 세계화의 솔루션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